자,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이 강 씨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당시에 재보선할 때 공관위원장 윤상현 또 이준석 이런 사람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 뭐 여러 가지 또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 이게 왜 전략 지역으로 하냐? 이거는 지방선거 공천에 밀려서 5월 2일 공관위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안심번호 추출 기간 그 기간에 산정하면 경선 가는 기간이 거의 없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략 공천으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이거 김지수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 이기는 거 그거 가져와봐라라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그렇죠. 한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이게 뭐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정황이 뭐 녹취가 또 공개가 됐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 전략 공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후보가 당연히 이기는 곳인데 무슨 여론조사가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에 나갈 때부터 명태균 씨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거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하고 관련해가지고 깊이 뭔가 좀 친교를 맺어왔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7불사 홍매화도 결과적으로는 명태균 씨랑 같이 가서 이제 그 새벽에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요즘에 명태균 씨의 말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명태균 씨 말을 무조건 옹호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준석 대표 의원이고요. 네.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그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조금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명태균 씨와 같이 했다면은 사실 본인도 자유롭지 못하죠. 이 결과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명태균 씨를 옹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하도록 이준석 의원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동인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원팀 사실상 원팀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네. 삐끗하면은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여론 조작이냐 보정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예, 때 보정이라고. 이준석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안심번호, 그러니까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지만 안심번호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맞아요. 예. 비공표이니까 특히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명태균 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둘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괜찮다.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경선 기간 동안에 57만 명의 명부를 받아가지고 안심번호를 유지할 때 네. 안심번호가 이틀짜리가 있고 뭐 20일짜리가 있고 이렇게 아주 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대요. 예. 그러면 예컨대 안심번호를 20일짜리를 받는다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심번호 하나는 20일 동안 똑같은 번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은 모를지언정 성향, 그 사람 전화번호,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연령 안심번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특정이 되겠죠. 몇 번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20일 내내 그 번호를 뭔가 조사를 해본다면, 특히 RDD 같은 걸로 계속 조사하면 네. 자료를 다 수집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표 비공표 막 이런 거 사실 그런 막 중요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절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명태균 씨와 같이 이거는 이러니까 그냥 다 괜찮은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줘 버려요. 네. 근데 본인이 당 대표로도 했고 지금 의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마치 다 맞는 말인 것처럼 이제 들리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들리니까. 인터뷰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백분 토론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제 마치 명태균 씨는 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말을 옹호하는데 강혜경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말하면서 이 사람 지금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자꾸 막 방향을 좀 돌리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준석 의원이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와 명태균 씨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네. 실제 자신이 당대표 할 때부터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엮여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 말고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요. 뭐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고 이 사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이걸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명태균 뭐 모른다 뭐 이렇게 하다가 사진도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좀 보수 정치가 정말 민낯이 이랬느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뉴스토마토에 나왔던 녹취를 보면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2% 높게 나 이렇게 해달라. 홍준표 이기게 윤석열 그 만져서 끝내버리자. 2,000개 끝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뭐 보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공표 여론조사도 이게 사실 우리가 기자들도 다 조사 결과 받고 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했더니 뭐 누가 이긴다더라.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만약에 이게 뭐 강혜경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보정을 지시한 거다라고 한다면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보정을 지시했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항상 명태균 씨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저 사람 내가 보정 지시한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조작이냐 이 말밖에 안 하거든요. 아하. 우리는 어떠한 보정을 했냐, 왜 보정했냐 이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떳떳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야죠.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오히려 자신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사실 제일 뭐 좋은 상황은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같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서로 이제 증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가 지난번에 국감 나오기 전에 네.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명태균 씨 나오면 좋겠다 여러 번 호소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나오기가 힘들어 보이는 것이고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건강이 지금 안 좋아서 나올 수가 없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거제도로 낚시 갔잖아.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